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적 섹터 해결사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주제 바로 원전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주 베트남과 원전 협력 소식이 전해졌죠. 또 AI 데이터 센터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은 다 아는 사실. K원전은 대형 SMR 투트랙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호재 부자 원전주 지금 담을까요? 상반기에 원전은 주도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과의 협력 이슈까지 전해지면서 앞으로 또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수주 이슈가 전해질 거다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하반기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은 살짝 뭔가 고점 부근에서 횡보하고 있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 같지만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이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상반기 때 너무나도 잘 올랐던 섹터였고 역시나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많이 작용이 됐던 그런 섹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 조금 이제 체코 원전 수주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관심이 조금은 그때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주가도 조정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내려온 그런 종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베트남과 이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는 한 2기 정도, 그다음에 SMR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1기 정도를 우리가 수주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동남아시아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 예를 들어서 뭐 튀르키예라든지 남아공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추가 수주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에 이미 수주가 완료됐던 체코 원전 수주를 통해서 역시나 유럽 쪽 진출도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하반기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협력 관계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앞으로 함께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원전 수주도 함께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설계 쪽에서는 워낙 경력이 많고 노하우가 많은 나라이지만 시공 쪽에서 사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력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 수주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전력 수요가 너무나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원전을 빼고는 사실 AI 시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다시 한번 원전 재개가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미 수주를 따낸 경력과 그다음에 신뢰감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반기 때 추가 수주 더 많이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책적인 모멘텀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한미 협상에도 원전이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원전에 좀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처럼 쉬어갈 때가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사실 시장이 전반적으로 많이 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전주 초반보다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지금 뭐 오르고 있는 종목들도 꽤 있어 보이는데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원전주는 보성 파워텍입니다. 요거는 제가 소개를 드렸던 유일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급등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라서 원전 때문에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 그리고 한전 KPS도 오늘 1.59% 정도 오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대형주와 중형주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같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같이 오르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키 맞추기라는 형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대장주를 위주로 일단은 베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체코 원전 수주에 가담을 했던 이제 참여를 했던 기업들이죠. 예를 들어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전 KBS, 한전 기술 그리고 이런 건설회사들 이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실적 기대감이 더 높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기자재들이 좀 덜 올랐을 때는 기자재의 키 맞추기 흐름들을 고려해서 또 기자재를 한번 담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순환매를 고려하시면서 돌아가면서 매매하시는 법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 중소형주 너무 나누지 말고 우리가 좀 수주에 대한 모멘텀 있는 쪽 위주로 해서 순차적으로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지금 이거를 매수해도 괜찮은 시기일까요? 네, 저는
매수하기 좋아서 오늘 사실 네. 탑픽으로도 그래요? 원전주를 가지고 나왔기 그거 때문에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탑픽인 종목은 잠시 후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원전주 지금 한미협상 앞두고도 충분히 담을 기회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원전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주제 만난 뒤에 탑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거용 태양광은 기존 세액공제 자격을 유지한다고 했죠. 이에 관련주가 들썩입니다. 국내에선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내외 정책 모멘텀이 큰데 신재생 에너지주 본격 상승하나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OBBBA죠. 재생에너지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또 영향을 많이 받는 쪽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받게 되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국내에 미치는 영향 좀 긍정적이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오늘 이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어제 미리 보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말씀드리면서 준비를 했던 이유는 이 가이드라인이 주말에 이제 좀 어느 정도 확정이 됐고 구체하게 됐기 때문이었는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주거용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자격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언급돼 있었고 추가적으로 뭐가 또 중요하냐면 2026년도 7월 초까지 착공에 들어가거나 2027년도 말까지 12월 31일까지 완공을 하는 태양광이나 풍력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착공이 들어가거나 내후년까지 완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태양광 설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착공을 하지 않고 아니면 완공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보조금을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계획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빠르게 지금 공사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다면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부품도 들어갈 거고요, 모듈도 들어갈 거고요, 태양광 웨이퍼도 들어갈 거고요. 다양하게 밸류체인에서는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은 뭐 태양광 조금 더 우리가 단기적인 시각에서도 베팅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태양광은 베팅해 볼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건데 항상 이런 이슈가 나올 때 태양광이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제일 먼저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투자의 매력도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일까 궁금합니다. 태양광, 풍력, 그리고 ESS, 전력기기 쪽은 오늘 변압기도 관세 영향에 또 피하지 못한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좀 빠지고 있는데 투자 매력도 순으로 봤을 때도 태양광이 1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1등은 사실 그 4개 중에 본다라고 한다면 태양광과 풍력을 단기적으로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좀 압박을 했었던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었거든요. 수요가 전방 산업에서 좀 많아져야지 관련된 기업들이 돈을 벌게 되는데 그게 좀 불안했던 거죠. 하지만 이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수요가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태양광과 풍력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ESS 같은 경우나 오늘 전력기기 쪽은 사실 관세 충격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력기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히려 눌렸을 때 매수를 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력기기 특히나 뭐 변압기라든지 이런 핵심 기기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 확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노후화된 전력망을 교체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품이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핵심 기기들의 어떤 자립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변압기 회사들이 상당히 지난번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실적을 봤을 때도 관세 충격이 상당히 좀 자유로웠던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디테일한 내용은 좀 더 확인해봐야겠지만 그리고 만약에 변압기를 이제 사가는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관세를 같이 부담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눌리고 나서 가격 부담이 좀 내려왔을 때 저가 매수의 기회를 이용하는 게 좋기 때문에 다만 지금은 빠지기 시작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지선 확인하고 일단은 반등이 나올 때를 노려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된 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움직임 크게 나올 수 있는 태양광과 풍력을 1순위로 말씀해 주셨고요. 전력기기 좀 걱정하긴 했었는데 눌림목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 따라잡는 게 아니라 지지선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 주요 종목들의 지금 위치가 궁금합니다. 기술적으로 봐주시죠. 일단은 지금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예. 가장 먼저 보고 있는 것들은 일단은 실적이 그래도 바로 지금 찍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태양광 관련된 종목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하나솔루션과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OCI 홀딩스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지금 차트도 보시면은 OCI 홀딩스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미 단기 고점들을 계속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단에 큰 저항대가 없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11만 원에서 11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한번 룸을 열어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상단에 이제 전고점 정도 저항까지 한번 열어놓고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자금이라고 하신다면요. 그렇다면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만 8천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풍력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CS윈드가 그나마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CS윈드 잠깐만 보면요. 예. 자, CS윈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저점에서 이제 지지선을 좀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 만들면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기 시작할 때는 전고점 전에 한 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CS윈드와 더불어서 실적이 좀 나오는 풍력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동국 SNC라든지 SK 오션 플랜트 그리고 CS 베어링 정도가 있으니까요. 일단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이잖아요. 이 종목들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리스트업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토픽을 만나볼 텐데 앞서 원전주라고 스포해 주셨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한정 KPS입니다. 일단은 네. 오늘 시장 대비했을 때도 잘 움직여주고 있고요. 원전 내에서도 그래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오늘 아마 7월달 들어서 종가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가격대에서 끝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상단에 아직 큰 저항대가 많이 없는 상태고 일단 정비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많습니다. 정비 전문 우리나라 기업인데 발전소 정비 쪽이 우리나라 하반기 때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정부의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노후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화력 발전소 성능 개선과 수명 연장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비 쪽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한정 KPS가 수혜를 볼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 이미 언급드렸던 원전 쪽에서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 쪽에서는 역시나 한정 KPS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2분기 대비했을 때 한 2배 가까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상태여서 일단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격 전략은요? 네, 가격 전략은요. 지금 차트 보시면 가장 큰 저항대가 될 수 있는 매물 저항이 6만 원대 구간에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요. 6만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전저점보다 약간 아래로 잡아드렸습니다. 48,5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한정 KPS 목표 주가 6만 원, 손절가 48,500원으로 설명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파이낸셜 리서치 박철순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